자, 1, 2, 3, 4를 일렬로 배열할 때 n번째 숫자를 an이라 한다. 이때 요 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, 자, 요 식은 뭐예요? a1이 1이거나 a2가 2거나 a3가 3이거나 a4가 4면은 0이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, 자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자리에 지금 1이 와서도 안 되고 여기 2가 와서도 안 되고 3, 4 이런 식으로 요 아래 첨자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그 자리에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단 한 경우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.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요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. 응? 요 번호가 지금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? 하나라도 일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선물 교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제의 변형인데,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A, B, C라고 하는 이제 세 명의 그 친구가 있어요. 얘네들이 각각 A는 스몰 a, B는 스몰 b, C는 스몰 c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. 이거를 이제 서로 교환하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지가 가져온 선물 지가 가져가면 좀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 건 자기가 못 가져간다. 남이 가져온 걸 가져가야 된다. 뭐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세 명이서 선물 교환을 하면 이게 총 몇 가지의 경우가 있겠는가 하는 건데, 이게 딱 두 가지 경우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가지인가를 한번 보여볼게요. 자, A 입장에서 지 거는 못 가져가니까 B가 가져온 선물을 취하든가 아니면 C가 가져온 선물을 얘가 가져가야 돼요. 이때 B 입장에서는 A 걸 못 가져갑니다.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얘가 지 걸 가져가게 되니까 C가.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선택할 수밖에 없고 C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. A의 선택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은 그냥 딱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. 또 A가 C를 선택했을 경우에 B는 자기 걸 못 가져가니까 A를 가져가는 경우밖에 없고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거하고 이렇게 배치하는 거하고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. 만약에 이게 두 명이면 어떨까요? A, B 두 명이 선물 교환을 한다. 이러면 더 간단하죠? 이거는 뭐 두 가지도 아니고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. 어떻게 한 가지입니까? 뭐 막 교환하는 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교란순열이라고도 하고 바뀜수라는 말도 씁니다. 우린 교란순열이라는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. 자, 두 명이서 이 선물 교환하는 교란순열의 수는 한 가지고 세 명이서 선물 교환을 하는 교란순열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그게 지금 네 명으로 늘어난 거죠. 지금 이 경우는 지금 뭐 문제 모양은 조금 바꿨지만 결국 네 명이서 선물 교환하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. 네 명이서 선물 교환하는 문제.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된다. 밑으로 바로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고 남의 걸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하면 되냐면 우리 교재 해설처럼 일일이 수영도를 그려서 하나씩 다 세는 방법도 가능하고요.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자, A 입장에서 봅시다. A 입장에서 자기 거 못 가져가니까 B, C, D 중에 어느 하나를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일단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써볼게요. 자, A가 B 걸 가져가는 경우, C 걸 가져가는 경우, D 걸 가져가는 경우 세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럼 B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. 어떻게 되냐면 A나 C나 D 거를 여기서 가져갈 수가 있죠. 그죠? 그래서 만약 B가 A 걸 가져간다고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 C하고 D는요 맞교환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A가 B를 선택했을 때 B의 선택이 A가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B가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. A가 B 선택하는 건 그대로 일단 두고요. 빨간색으로 할까? B가 A 걸 선택하지 않고 만약에 C 걸 선택했다 그래봐요. 그러면 C는 A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. 그럼 D가 D를 가져가니까.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
A가 이제 B 걸 선택을 한 똑같은 상황에서 B가 D 걸 가져갔다고 했을 때 역시 C는 자기 걸 못 가져가니까 A 걸 가져가야 되고 D가 C 걸 가져가야 됩니다. 자,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B, C, D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B를 선택한 경우를 하나를 놓고 보면 그 B의 주인인 라지 B가 선택하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머지 두 명은 그냥 하나로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. 뭘 가져가야 될지. 그래서 얘가 A를 가져가냐, C를 가져가냐, D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죠. 즉 A가 B를 선택할 때 나머지 애들이 선물 교환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A가 B가 아니라 C를 선택하거나 D를 선택할 경우에도 똑같이 세 가지씩 있겠죠. 응? 요것도 세 가지가 있고 요것도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왜냐하면 B, C, D는 A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. 어차피 남의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B를 가져갔을 때 세 가지 있다 그러면 C나 D를 가져갔을 때 똑같이 세 가지 있겠죠. 그래서 세 가지 얘 또는 얘니까 이거는 뭐 어때요?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총 9가지가 된다.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 문제는 그래서 이 선물 교환한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숫자가 커집니다. 예를 들어서 5명, 이건 좀 세기가 더 힘들겠죠. 5명이 선물 교환을 한다 하면은 이거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런 방식으로 세보면 총 44가지가 나옵니다. 무지하게 많아지죠. 자, 근데 뭐 이 5명까지는 잘 안 나오고 이 4명까지는 시험에 곧잘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거는. 그래서 2명이 교환할 땐 한 가지, 3명이 교환할 땐 2가지, 4명이 교환할 땐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. 이 선물 교환 문제를 표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.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여러분이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